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문법 총정리 진도 내용은 특수구문입니다. 그래서 특수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장과 아주 다른 형태의 구문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순서가 바뀌는 도치구문, 강조구문, 생략구문, 공통구문, 병치구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특수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수구문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특별히 도치와 강조, 병치구문은 계속해서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수구문을 정리하기 전에 특수구문에서 그 구조를 좌지우지하는 그 접속사와 전치사 부분을 잠깐 요약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 동사입니다. 네, 이 동사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연결사입니다. 연결사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연결사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사인데 이 연결사에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연결사에 관계사가 들어갑니다. 연결사에 전치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제3의 연결사가 분사구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속사와 관계사, 이 관계사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라이벌이 되는 거죠. 접속사의 라이벌이 관계사입니다. 접속사는 아무 조건 없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품사입니다. 관계사는 두 문장의 공통어를 매개로 해서 공통어가 있어야만 연결할 수 있는 품사가 관계사입니다. 관계라는 말은 공통이란 말입니다. 두 문장에 공통어가 있어서 그 공통어를 매개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문장이 관계사가 됩니다. 전치사는 단어와 단어, 문장에서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겁니다. 접속사의 또 하나의 라이벌이 전치사가 돼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와 전치사, 접속사와 관계사 서로 라이벌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접속사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등위 접속사가 있습니다. 등위.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종속. 등위라는 말은 대등한 위치, 동등한 위치에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등위 접속사입니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and 있습니다. and, but, or, so, for. 콤마를 동반합니다. 접속사 앞과 뒤,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앞과 뒤가 동등한 구조, 동등한 위치를, 동등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접속사입니다. and, but, or, so, for. for는 왜냐 하면 이유를 나타내고 so는 따라서, 그래서, 결과죠. or는 또는 이란 뜻도 있고 이거는 즉이란 뜻도 있습니다. but은 그러나, 그런데, 역접의 관계죠. and는 순접, 그리고, 그래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등위 접속사 다섯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명사절 접속사가 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두 번째가 부사절 접속사가 있습니다. 부사절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합쳐져서 이게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절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명사절 접속사에 해당되는 것이 제일 잘 쓰는 것이 that이 있죠. that. 그 다음에 if,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뭐뭐인지, 의문사, 자, WH로 시작되는 의문사 네 가지가 있습니다. that, if, whether 의문사. 이게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가 됩니다. 부사절 접속사는 구조가 이렇게 되죠.
접속사가 나타나고 주어, 동사, 콤마, 그 다음에 나머지 주어, 동사, 주절이 있습니다. 자, 이게 주절이죠, 주절. 이게 주절이고, 이게 종속절 중에서 부사절이 됩니다. 이 부사절 자리,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접속사가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주절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 주절 나올 수 있고, 접속사, 주어, 동사. 이 부분이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이 부사절 접속사는 독립이 불가능하죠. 따로 쓸 수 없죠. 따로 쓸 수 없습니다. 주절 있지 않으면 앞에 있는 주절 또는 뒤에 있는 주절 있지 않으면 이거는 독립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주절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절이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접속사로 잘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시간, 두 번째가 이유, 세 번째가 조건, 네 번째가 양보, 네 가지가 제일 잘 씁니다. 그 외에 뭐 목적, 양태, 결과, 비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사절 접속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거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명사절 접속사와 부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와 부사절 접속사가 라이벌이 되고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라이벌이 됩니다. 등위와 종속이 서로 라이벌이 됩니다. 특별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건 이겁니다. 명사절 접속사와 부사절 접속사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는 when이 있고요. 이유가 as나 because, 조건은 if, 양보가 even if, though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사절 접속사에 속하는데 여기 명사절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가서 쓸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because he is honest, is true. 자, 이 문장 보면은 문장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끊습니다. 이게 주어부입니다. is가 동사고 true가 보어예요. 그럴 때 because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데 because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어 역할을 하는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접속사는 명사절 접속사가 돼요. 근데 because는 명사절 접속사가 아닙니다.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that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that은 뭐뭐 하는 것. 그가 정직한 것은 사실이다. 그가 정직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명사절 자리니까 because 쓸 수가 없는 거죠. 부사절 접속사와 관련된 것들 여기 종류를 기억해 놔야 돼요. 이것들은 여기 명사절 자리에 들어가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반대로 이 부사절 접속사 이 자리에 명사절 접속사 대시 들어가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접속사 대시 나왔습니다. that he is the regent. We praised him. 자, 여기 컴마가 나왔습니다. 이게 접속사 자리고 주어, 동사, 보어 자리입니다. 컴마가 나오고 주절 나오겠죠? 주어, 타동사, 목적어입니다. 주절은 우리는 praised, 칭찬했다, 그를. That he is diligent, 그가 부지런한 것. 자, 이게 틀렸죠. 여기 자리는 부사절 자리입니다. 부사절 자리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들어가서 쓸 수가 없죠. 이거는 because로 바꿔야 의미가 통하겠죠. 그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칭찬했다. 부사절 자리에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와야지 명사절 접속사 대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명사절 접속사의 라벨은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의 라벨은 명사절 접속사가 돼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접속사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치사. 자, 전치사의 출제 포인트는 첫 번째가 전치사의 목적어를 측정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 전치사 다음에 오는 자리를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는 올 수 있는 것이 명사 올 수 있습니다. 대명사 올 수 있습니다. 동명사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 투부정사는 올 수가 없는 거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일부 형용사. 투부정사는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출제가 잘 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전성 전치사. 전성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성 전치사가 뭐냐? 성전환된 거예요. 원래는 전치사가 아니었죠. 접속사였다가 전치사로 된 거, 또 부사였다가 전치사로 된 게 있죠. 이런 걸 전성 전치사라고 하는데, 이 전성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이 있죠. be, about, 투부정사.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여기서 about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about은 원래 부사였습니다. 부사였다가 이게 전치사로 전환된 거예요. 이런 걸 전성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성전치사. 전치사로 전환이 됐다. 성격이 전환됐다. 이런 의미에서 전성전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bout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이때는 동명사를 쓰지 못합니다.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투부정사. 또 우리가 비교할 때 비교급의 관용어 중에서 no better than 투부정사가 있었죠. no better than 투부정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than은 접속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than, than은 접속사가 아니라 전성전치사예요. 즉 접속사였는데 원래 이게 전치사로 성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than 다음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no better than 투부정사, 뭐뭐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뭐뭐 할 만큼 현명하다. no better than 투부정사. 이때 측정 포인트는 이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나온다. about 다음에도 투부정사 나온다는 거. 이것이 전성전치사입니다. 지금 전치사의 출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치사의 출제 포인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는데,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수거 중에서 자동사, 전치사, 목적어, 이 자동사, 전치사, 목적어까지 수거를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거의 70%가 자동사, 전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치사 목적어는 괄호쳐야 됩니다. 목적어가 나오지 않으면 전치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목적어가 필요하면 전치사도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동사, 전치사, 목적어 이 수거를 암기해야 된다는 거. 네 번째. 전치사의 존재를 측정한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치사의 존재를 측정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다시 해볼까요? 전치사의 존재 측정. 자,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틀리죠. 주로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관계대명사 구문에서. 관계대명사, 특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죠. 이러면 이 전치사의 존재, 전치사가 없으면 안 되죠. 전치사는 어디서 건너왔습니까? 저 뒤에 자동사와 관련된 전치사죠. 자동사, 전치사,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가 앞에 선행사로 갔죠. 목적어가. 그리고 뒤에 전치사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전치사는 이동할 수 있죠.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동사 때문에 전치사가 나오는 거죠. 전치사가 뒤에 있든지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앞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묻습니다. 두 번째로 수동태 구문에서 출제가 되죠.
B 플러스 PP 수동태 다음에 전치사. 이때 전치사의 존재를 묻습니다. 이 수동태 BP 다음에 전치사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능동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능동태에서 전치사가 필요하면은 능동태에서 원래 전치사가 있었으면 수동태도 전치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be left가 있죠. be left at 해서 비웃음을 당하다 할 때 전치사 at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능동태에서 원래는 left at이었어요. 자동사 left, 전치사 at, left at이 수동태가 되니까 be left at 이럴 때 at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수동태에서 출제가 잘 됩니다. 세 번째는 투부정사 구문에서 출제가 돼요. 투부정사 구문에서 특별히 형용사적 용법 있죠.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 한정적 용법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였죠. 명사가 앞에 있죠. 투부정사가 뒤에 있죠.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죠. 뭐뭐뭐 할 명사, 뭐뭐뭐 할 명사. 그럴 때 이 뒤에 전치사가 있을 수 있죠. 꼭 있는 게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투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를 뒤로 갖다 놓고 투부정사의 동사와 명사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살 집을 말할 때 a house to live in. 자, to live in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져요. 형용사적 용법 중에 한정적 용법이에요. 그럴 때 측정 부위는 여기 in이죠. in. 여기 in이 없으면 틀리죠. 이 in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투부정사 앞에 있는 house 명사를 뒤로 갖다 놔요. house 뒤로 갖다 놓고 또 투부정사의 동사와 연결해서 해석해 보세요. live in a house. 집에서 살다. 여기 전치사 in은 뭐뭐에서죠. 집에서 살다. 만일 전치사 in이 없다면 에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 않겠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에서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전치사 in이 필요합니다. 명사를 뒤로 갖다 놓고 해석을 해보면 전치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전치사는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이게 출제가 많이 돼요. 전치사의 존재 측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전치사가 있다면 전치사의 종류. 전치사가 어떤 종류로 나오느냐? in이 나오냐? on이 나오냐? to냐? for냐? 이거는 전치사와 관련된 어구, 특별히 수거를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만 전치사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전치사 공부는 뭐 시간 전치사, 장소 전치사 이건 기본적인 지식이고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될 때는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와 전치사의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특수구문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특수구문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특수한 문장의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도치예요. 도치하고 병치. 출제가 잘 되는 게 도치, 병치. 그 다음에 간접의문문, 부가의문문, 부정문 또는 준부정어. 자, 출제가 잘 되는 것만 이렇게 써봤습니다. 도치가 뒤집을 도자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 어느 경우에 문장의 순서가 정상이 아니고 바뀌는가? 이걸 도치라고 합니다. 병치. 병자는 나란히 병자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평행구조, 병렬구조, 대등구조, 등위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접속사 앞과 뒤에 형태가, 구조가 비슷해야 합니다. 기준 접속사 앞부분이 기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동사와 목적어 나왔으면은 기준 접속사 뒤에도 동사와 목적어가 나옵니다. 기준 접속사 앞에 형용사, 명사 나왔으면 기준 접속사 뒤에도 형용사, 명사가 나와야 합니다. 주로 기준 접속사 뒤를 묻죠. 기준 접속사 앞이 기준이 되는 거죠. 앞이 기준이 돼서 앞의 형태와 구조처럼 뒤의 형태와 구조도 바꾸라는 이야기인데 뒤의 형태와 구조가 다르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겠죠. 그래서 나란히 똑같아야 된다 해서 이걸 병치라고 합니다. 간접 음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음문과 간접 음문을 비교해서 간접 음문의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음문은 뭐예요?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동사 플러스 주어, 그리고 물음표가 있겠죠.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물음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조동사, 주어, 조동사 do, does, did나 주어, 일반 동사 원형, 그리고 물음표가 나오겠죠. 의문사가 있을 때는 맨 앞에 의문사를 써줍니다. 의문사, 동사, 주어, 그리고 물음표 나옵니다. 의문사, 동사, 주어. 이게 의문문의 순서입니다. 직접 문문의 순서입니다. 근데 간접하면은 직접의 반대가 되겠죠. 간접 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 또는 의문사, 동사, 목적어가 합쳐서 목적어 자리에 나올 때 주어도 되지만 주로 목적어 자리에 나올 때 의문사, 주어, 동사나 의문사, 타동사, 목적어가 주로 합쳐서 주로 목적어 자리에 나올 때를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간접 의문의 순서를 묻겠죠. 이것도 순서예요. 부가의문문, 평서문 뒤에 부가적으로 덧붙여서 묻는 의문문을 부가의문이라고 합니다. 부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덧붙인다는 말이죠. 평서문 뒤에 강조하기 위해서 컴마 뒤에 부가 덧붙여서 묻는 문장이 부가의문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부정이 있고 겉으로 볼 때 부정의 형태가 없는 속에 들어가 있는 부정문도 있고요. 또 준부정어가 있고요. 반 이상의 부정문, 준부정어가 있고 부정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 같은데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정구문이 있습니다. 부정구문은 따로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건 전부 합쳐서 특수구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가문이 나옵니다. 부가문문. 아까 부가문문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부가문의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자, 평서문 뒤에 컴마를 써주고 동사 플러스 주어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 이거를 부가 의문문. 부가 덧붙인 거니까 덧붙여준 의문문. 왜 그래요? 강조를 위해서. 강조 목적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평서문 뒤에 붙여주는 거죠. 평서문이 뭐예요? 평범한 서술형 문장. 평범한 서술이 뭐예요? 주어 동사겠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서 컴마 동사 주어. 이게 부가의문문이 됩니다. 그럴 때 이 부가문의 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를 씁니다. 부가문의 주어는 앞에 있는 주어를 씁니다. 유의할 것은 앞이 긍정이면 뒤는 부정이에요. 앞이 부정이면 뒤는 긍정이에요. 서로 반대가 되게 묻는 겁니다. 왜요?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반대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빛을 강조하고 싶어요. 어둠을 끌어들이죠. 밤을 강조하고 싶어요. 낮을 끌어들이죠. 긍정, 부정, 부정, 긍정. 끌어들여서 반대의 효과로 강조를 하는 것이 부가의문문입니다. 또 부가의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사를 쓸 때 반드시 줄임말을 씁니다. 줄임말. isn't it, is not 하면 안 되죠. is not it 이렇게 물으면 틀립니다. 이게 틀리고 isn't 이렇게 줄임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줄임말로. 줄임말이 나오지 않으면 부가의문문은 쓸 수가 없습니다. 또 부가의문문에서 중요한 거, 주어 동사가 두 개일 때가 있습니다. 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컴마 다음에 동사 주어, 이게 부가의문문을 쓰는데 앞에 평서문에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물론 접속사 대시 생략됐겠죠. 여기 대시 생략됐겠죠. 그러면 앞에 주어 버려요. 앞에 동사 버려요. 뒤에 있는 주어 가지고 만듭니다. 뒤에 있는 동사 가지고 만듭니다. 긍정, 부정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앞이 긍정, 뒤는 부정. 앞이 부정, 뒤는 긍정. 근데 이게 응용편이 이것입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는데 이게 부정어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 나오고 부가문 만드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아까처럼 주어 동사가 두 개씩 있는데 앞에 주어 버려요.
앞에 동사 버려요. 여기 부정어 나왔죠? 부정어는 건져요. 부정어는 중요하니까 건집니다. 부정어 건져서 어디다 갖다 주냐면 두 번째 동사 여기다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부가문의 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 그대로 써요. 부가문의 주어는 앞에 있는 주어 그대로 써요. 단, 부정어가 건너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긍정이 돼야 되겠죠. 부가문에서 묻고자 하는 거 제일 잘 나오는 형태가 이겁니다. 주어 동사가 두 개일 때, 특별히 앞에 동사는 첫 번째 동사는 think류 동사로 많이 나오죠. think, suppose, imagine 이런 동사들 주어와 think류 동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올 때는 일단 앞에 주어 동사를 버립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정어가 있다면 부정어만 건져서 중요하니까 부정어만 건져서 뒤에 동사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것이 부가문 만드는 가장 기본적 방법입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교재 예문. 첫 번째, Tom went there. 탐이 그곳에 갔습니다. 컴마 다음에 didn't he. 자, 이게 부가 의문문입니다. didn't가 나온 이유는 앞에 went가 일반 동사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동사 went는 뒤에 부가 의문문을 받을 때 went를 쓰지 않고 두 동사로 받습니다. went가 일반 동사 과거니까 두의 과거 did로 받습니다. 또 앞에 went가 긍정이니까 뒤에 부가 의문문은 did not 부정으로 해야 되고 줄임말로 해야 되니까 didn't가 되겠습니다. didn't 다음에 he가 어떻게 나왔느냐? he는 앞에 있는 주어 탐을 받습니다. 탐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didn't 탐 하지 않고 탐을 대명사 he로 바꿔서 didn't he가 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앞이 긍정일 때는 뒤는 부정입니다. 앞이 일반 동사가 될 때는 뒤는 두 동사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앞에 고유명사 사람 남자가 나오면 he가 됩니다. 앞에 고유명사 사람 여자가 나오면 she가 되겠습니다. 괄호 두 번째. She can't swim well. Can she? 자, 여기서 can she가 부가 의문문입니다. 그녀는 수영을 잘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Can he? 그렇지 않아요? 해석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렇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해도 되죠. 앞에 can't 조동사 나왔죠. 그러면 부가문은 can입니다. 앞에는 부정이니까 뒤는 긍정입니다. 부가문을 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앞부분이 조동사면 뒷부분도 부가문 조동사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긍정으로 can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she가 나왔습니까? 앞에 평소문의 주어가 she니까 can she.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There is no one in the hall. 홀 안에 아무도 없다. 컴마 다음에 is there. 자, is there이 부가 의문문입니다. 아무도 홀 안에 없습니다. 그렇지? 할 때 is there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앞에 형사문의 is는 긍정이잖아요. 근데 is 뒤에 no가 있잖아요. no를 못 보면 안 됩니다. is 자체는 긍정이지만 뒤에 부정어 no가 나왔으니까 이걸 부정으로 보고 뒤에 부가 의문을 할 때는 동사를 긍정으로 해야 됩니다. 표시해 놔야 됩니다. is만 보시면 안 됩니다. no까지 표시해야 됩니다. is no, no가 나왔잖아요. 이 no가 나와서 is no one. 원래 주어 자체가 부정어예요. 그러나 동사를 부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가 의문은 긍정으로 is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도부사 there 그대로 써줍니다. is there 꼭 기억하시면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박스에 있는 문장이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문장 보겠습니다. I think he is honest. Isn't he? 자, isn't he가 부가 의문문이에요. I think, I가 주어죠. think가 동사죠. think 다음에 접속사 대신 생략됐어요. 그리고 주어가 he가 되겠죠. is가 동사, honest가 보어입니다. 주어 동사 두 개씩 나왔죠. 앞에 주어 무시하죠. I. 앞에 동사 think 무시하죠. 그 다음에 주어가 he죠. 그 다음에 동사가 is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he is 가지고 맞는 거예요. he is인데 is 자체가 긍정이니까 부가문은 부정 isn't he가 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 주어가 he니까 그대로 isn't he. 그렇지 않니? 그가 정직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가 정직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이게 isn't he가 돼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이 두 번째 문장이 기출이에요. 중요 표시하죠. I don't think. 중요하죠. 이걸 여기다 한번 써놓고 해보죠. I don't think죠. He is
honest. 그리고 컴마. 이제 이게 부가문은 나와야 돼. 자, 동사 플러스 주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앞에 주어가 I, 동사 think, 주어 he, 동사 is. 주어 동사 두 개씩 나왔어요. 앞에 주어 없애요. 앞에 동사 없애요. don't에 부정어만 갖다가 여기다가 뒤 동사에다가 갖다 놔요. 그리고 부가문을 만들 때는 두 번째 주어와 두 번째 동사 가지고 만듭니다.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is not이에요. 원래는 is가 긍정이었는데 앞에 부정어를 이어받았잖아요. 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거의 반대가 돼야 되니까 부가문을 쓸 때는 긍정이 돼야 돼요. 부정의 반대는 긍정이니까 is 동사를 긍정으로 써줍니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주어 나와야 되겠죠? 동사는 is고 주어는 he를 갖다가 그대로 씁니다. is he. 이것이 부가문문이에요. 해석. 그가 정직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이게 is he입니다. 자, 이것이 기출 예문이에요.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기출입니다. 이 문장. 주어 동사 두 개씩 있고 앞에 동사에 부정어 했을 때는 두 번째 동사를 부정어로 받고 뒤에 동사 플러스 주어 할 때 is he 이렇게 써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중요한 예문이에요. 이번에 특수문 형태가 있습니다. 특수문 형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조동사가 했을 때 헤드베러가 나왔어요. 평서문에 헤드베러 나왔어요. 헤드베러는 뭐예요? 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죠. 헤드베러가 나오면 부가문은 정해져 있어요. 헤드로 받습니다. 우드에다가 나오면 우드로 받습니다. used to. used to는 출제가 잘 되죠. 거기 두 번째 예문 나왔죠. They used to kill their people. 자, they 써보죠. used to kill their people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부가문문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used to 부정사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used to까지가 조동사고 이게 본동사예요. used to 동사 원형은 현재와 상관이 없는 과거만의 습관, 과거만의 상태. 예전에 뭐뭐 했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예전에 그들의 사람들을, 동족을 죽이곤 했었다. 죽이곤 했었다. 지금은 안 죽이지만 죽이곤 했었다. 하고 부가문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앞에 조동사 used to가 나오면 무조건 두 동사로 합니다. 이거 did 동사로 합니다. 과거니까. 과거로 해야 되겠죠. 이게 과거의 습관이니까 과거로 해야죠. 근데 앞에 used to가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해야 됩니다. did not의 준말 didn't가 되겠죠. 자, didn't가 되고 앞에 주어 그대로 와야 되겠죠. didn't they. 이게 부가문입니다. didn't they.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used to를 did로 받았다는 거죠. 과거만의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 used to를 did로 받았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did로 받고 앞이 긍정이니까 뒤에 부정으로 didn't, 그 다음에 they, didn't they 이렇게 묻는 문장 굉장히 중요하죠. used는 did로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문이 뭐예요? She would rather stay here. 그녀가 이곳에 머무르곤, would rather가 나오죠? would rather, 머무는 게 좋겠다. 머무는 게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해석이 그렇게 되죠? She would rather stay here. 해석이 그녀가 here, 이곳에 stay, 머무는 게 좋겠다. would rather는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머무는 게 좋겠어. 그렇지 않아? 이럴 때 wouldn't she, wouldn't she. would rather는 would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괄호 두 번째, 명령문에 부가문문이 있습니다. 2인칭 명령문 will you로 받고 권유문일 때는 want to로 받습니다. 1~3인칭일 때는 shall we나 shall I로 씁니다. 예문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문, turn down the radio. 라디오 볼륨 좀 줄여봐. will you. 자, 여기서는 부가문이 will you입니다. will you가 중요합니다. 왜 will you 썼습니까? turn down이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죠. turn이 동사 원형이에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된 명령문이니까 명령문 다음엔 컴마 will you.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하죠. Please have a cup of coffee, want to. 이거 중요하죠. 자, please have a cup of
커피. 자, 이거 have가 먹다 뜻인데요. 먹다의 내용이 나오면 권유로 갑니다. 권유. 커피 한 잔 드시지 그래요? 그럴 때 컴마 다음에 무조건 권유는 want로 부가 의문문을 받습니다. want예요. want는 want는 will not의 준말이죠. will not의 준말이 want인데 wn 어포스트로피티인데 부가 의문문은 줄임말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wn 어포스트로피티 원추가 됩니다. will not의 준말 원추. 권유문은 원추가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거 let's 하면 shall입니다. let's go together. shall we. let's로 앞에 나와 있으면 부탁하는 거죠. 청유하는 거죠. 뒤는 shall we로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let me go there alone. 나 그곳에 혼자 가게 해줘. let me go. 나 좀 가게 해줘. 혼자 가게 해줘. alone. 혼자 가게 해줘. 이렇게 나오면 let me니까 shall I로 표현합니다. 자, 이것이 부가의문문입니다. 부가의문문 정리할까요? 부가의문문은 평서문 다음에 컴마 동사 주어인데 명령문이나 권유문은 외워야 합니다. 명령문은 will you. 권유할 때는 want you. 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 거를 권유하는 거. 먹는 말이 나오면 커피 한 잔, 식사 이런 거 권유로 봅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want you가 되고 let's가 나오면 뒤에 shall we가 돼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주어, 동사 두 개짜리 나왔을 때 앞에 주어 무시, 앞에 동사 무시, 뒤에 주어와 뒤에 동사 가지고 뒤에 부가문문 동사와 주어를 만들고 부정어가 있다면 부정어를 뒤로 옮겨서 그거에 반대 긍정으로 써줍니다. 평서문이 긍정이면 부가문문은 부정이고 평서문이 긍정이면 뒤는 부정입니다. 부정, 긍정, 긍정, 부정 이렇게 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가의문문이 됩니다. 두 번째, 간접의문문을 보겠습니다. 간접의문문. 자, 간접의문문 보죠. 간접의문문은 출제가 잘 되는 거죠. 출제가 잘 돼요. 간접의문문의 두 가지 패턴이 이겁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또 의문사가 주어가 돼요. 그리고 타동사, 목적어가 될 때. 이게 합쳐서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 물을 때는 뭘 물을 거예요? 순서를 물어요, 순서. 순서 측정. 포인트가 그거예요, 포인트가. 두 번째가 뭐예요? 의문사의 위치 측정. 의문사의 위치 측정. 자, 이게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순서를 물어요, 순서. 또 의문사의 위치를 묻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간접의문에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 두 가지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아느냐? 첫 번째 문장이 Do you know? 당신 알아요? 이 문장이 있고요. 그가 누굽니까? Who is he? 이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문장 두 개죠. Do you know? 너는 알아? Who is he? 그가 누구냐? 이 문장을 합치고 싶어요. 합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쳤습니다. 이렇게 합쳤습니다. Do you know who is he? 그대로 합쳤습니다. Do you know 앞에 who is he? 뒤에 who is he?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왜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간접의문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예요.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그 의문사, 주어, 동사가 합쳐서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와야죠. 왜? no가 타동사잖아요. no가 타동사잖아요. 타동사니까 목적어 자리에 와서 쓰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죠. Do you know 다음에 의문사 who가 나오죠. 주어 he가 나오죠. is 동사 나오죠. 이게 합쳐서 목적어 자리에 왔죠.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 맞잖아요. 이걸 묻습니다. Do you know? 넌 아느냐? 그가 누구인지를 해석. he, 그가 who, 누구인지를. 이 who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의문 대명사입니다. 이 문장 안에서 목적어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보호 역할을 합니다. 이 목적어 안에서 he가 작은 주어입니다. is는 불완전 자동사예요.
불완전 자동사다 하면은 뭐가 나와요? 주격보가 나와야 하잖아요. 주격보가 없잖아요. 주격보가 없잖아요. 주격보 역할하는 게 후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하면 의문대명사는 보어격이에요. 의문대명사는 보어격인데 주격과 형태가 동일하니까 후로 쓰는 거예요. 주격 형태 후가 아니에요. 보어격 형태 후입니다. 주어는 따로 있어요. he. 그래서 who he is.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순서도 중요하지만 의문사의 위치잖아. 의문사가 어디 있어요? 노란 동사는 뒤에 있습니다. 노란 동사 뒤에는 의문사가 뒤에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근데 두 번째,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예문, do you think? 당신은 생각합니까? do you think가 있어요. 또 하나 예문, who he is? who is he죠? who is he? 그가 누구입니까? 이 문장 두 개를 합치고 싶어요. 그래서 합쳤어요. 합쳐서 씁니다. do you think? do you think? 아까처럼 think가 타동사니까 이게 타동사죠.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조동사 순서 씁니다. 의문사 씁니다. 의문사가 뭐예요? who, 주어, he, 동사, is, 그리고 마침표가 됩니다. 마침표 됩니까? 물음표가 되겠죠. 왜? who is는 마침표지만 앞에 do you think가 의문부니까 물음표 써야 됩니다. 여기서 간접의문 뭐예요? 여기가 간접의문이에요. 여기가 간접의문. who he is. 근데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아니,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 맞았는데요?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 맞았는데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습니까? who의 위치, 의문사 who의 위치가 앞으로 가야 돼요. 왜? think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know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뒤에 의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맞아요. think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think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의문사가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의문사는 문두. 의문사는 문두로 나가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동사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만 나옵니다. 알다는 동사 no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주어, 동사 합쳐서 의문사, 주어, 동사 합쳐서 간접문문이 나오는데 그 간접문문 안에 의문사가 있는 거예요. 의문사가. 근데 think라는 동사가 나오면 think 뒤에 목적어 자리에 물론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의문사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이 찢어지는 거예요. 뭐가 찢어져요? 의문사와 주어, 동사가 결별하는 거죠. 의문사가 앞으로 가야 돼요. 문두로 가야 돼요. think라는 동사일 때. 물론 hope도 그래요. 그러나 실제는 think로만 나와요. 가장 잘 되는 동사가 think예요. 가장 잘 되는 동사가 know예요. 그러니까 know류와 think류가 있는데 know 동사는 의문사를 뒤에, 문장의 중간에, think 동사는 의문사를 앞에, 문 뒤에 갖다 놓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간접문의 핵심입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간접문의 형태 나오는데 where does live? where does he live? 그는 어디에 삽니까? 이거는 직접 의문문이에요. where 의문부사, does가 조동사, he가 주어, live가 본동사죠. 근데 그 바로 밑에 I don't know 하면 know가 타동사. 항상 간접의문문, 시험에 나오는 간접의문문은 목적어 자리에 나옵니다. know가 타동사죠? 뒤가 목적어 나와야 됐죠? 타원형으로 딱 이렇게 표시합니다. where he lives, 타원형. where he lives, where he lives. 그가 어디에 사는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where 의문부사, he가 주어, lives가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 맞았죠? 이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바로 밑에 박스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평서문과 어순이 동일하다. 당연하죠.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을 깼느냐? 그럴 때 I don't know. 자, know가 타동사고 Who broke the window? 이 문장 합쳐서 타원형 쳐서 목적어입니다. Who가 의문사, broke가 타동사, the window가 목적어. Who가 의문 대명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했어요. 의문사 따로 주어 따로가 아니에요. 의문사가 주어예요. 의문사가 주어예요. 아까 예문에서는 의문사가 따로 있고 주어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who가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해요. 작은 주어 역할을 해요. broke가 break가 타동사, the window가 목적어, 의문사, 타동사, 목적어가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if나 whether를 씁니다. 예문 is he busy? 그가 바쁘지? 그러니까 I don't know. 난 몰라. 그가 바쁜지. If he is busy.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장 한번 써볼게요. 이건 접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I don't know if he is busy. 문장이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측정 부위는 if입니다. I가 주어입니다. don't know 타동사입니다. 합쳐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니까 이게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거는 의문사가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보어인데 의문사 대신에 접속사가 들어가도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죠. 이럴 때 if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명사절 접속사가 뭡니까? 목적어 자리에 나왔을 때, 목적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if가 명사절 접속사일 때는 해석할 때 뭐뭐인지 아닌지, 아닌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가 바쁜지 바쁘지 않은지는 나는 모른다. 뭐뭐인지 아닌지 접속사 if입니다. 그런데 만일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부분 묻습니다. 여기에 that이 나왔어요. that이 나오면 틀립니다. 우리말로 해서는 맞아요. 그가 바쁜 것을 나는 모른다. 우리말로 하면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가 바쁜 것을 나는 모른다. that이 틀려요. 왜 틀리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don't know, 알지 못하다. 알지 못하다는 불명확한 사실을 취급하는 동사예요. 불명확한 사실을 취급하는 동사예요. 알지 못하는 거니까. 모르는 게 무슨 명확합니까? 모른다는 건 불명확한 거예요. 불명확한 사실을 취급하는 동사가 뭐가 있어요? 모른다 있고, 의심스럽다, doubt가 있잖아. doubt, 의심하다. 이런 것들 불명확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 다음에 접속사가 나올 때는, 자, 뒤에 접속사가 나올 때는, 이게 중요하죠. 접속사가 나올 때는 접속사도 불명확한 사실을 취급하는 접속사가 나와야 돼요. if 나와야 돼요. whether 나와야 돼요. 왜? 이런 것들도 역시 불명확한 사실을 취급하는 접속사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that이 나온다면 안 되죠. 왜? 언밸런스예요. that은 뭐예요? 여기서 that은 접속사 that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명확한 사실을 취급하는 접속사가 that이에요. 또 불명확한 사실을 취급하는 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ask가 있어요. ask. 시험에 잘 나온 세 가지. 불명확한 사실을 취급하는 동사 세 가지. don't know, 알지 못한다. 의심하다, doubt. ask, 묻다. 불명확하니까 묻겠죠. 이런 동사가 나오고 뒤에 접속사가 나온다면 that은 쓰지 못한다. if나 whether를 쓴다. 이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수문 형태가 나오죠. 특수문 형태가 나오는데 보면 간접 문문 앞에 think류, 아까 think만 시험에 출제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believe도 있고 guess도 있고 say도 있고 hope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think만 외우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의문사가 문도 도치된다. 문두로 간다. 문장의 처음으로 간다. 그 비교 예문 나오죠. 아까 우리가 했던 거예요. Do you know who is? 자, 여기서 측정 부위, 출제 부위 표시합니다. Who he is. 이게 측정 부위입니다. Do you think who is? 틀렸습니다. think 때문에 who가 맨 앞으로 갑니다. Who do you think he is? 아까 우리가 했던 거 표시를 해놓고 지나가겠습니다. hope도 마찬가지예요. Do you hope who가 아니라 who do you hope? Who do you hope?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Who did you hope? 이렇게 하든지 Who do you hope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간접 의문문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이 있습니다. 수사 의문은 뭐예요? 수사란 말은 수식한다는 거예요. 장식이에요. 반어적 의미의 의문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또 써놓으십시오.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강조 목적의 의문문,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강조 목적의 의문문, 이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잘 나오는 수사 의문문은 어떤 겁니까? 밑에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또 what in the world is the matter,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냐 이 말이죠. 의역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대체가 in the world예요. in the world는 이따 뒤에 합니다. in the world는
의문사를 강조하는 강조어구예요. in the world만 괄호쳐요. in the world는 직역하면 세상에 이런 뜻인데 직역하면 안 됩니다. in the world는 도대체라는 뜻의 관용어예요. in the world가 들어갔고 what is the matter에서 in the world가 들어간 거예요. what is the matter?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문제가 어떤 일이냐? 이런 뜻이죠.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됐다는 거냐 할 때 이거는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수사 의문문 이렇게 이야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특수구문 중에서 부가 의문문, 간접 의문문, 수사 의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